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 이론을 실무로 풀어보는 김정곤TV의 김정곤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전기 기능사, 전기 기능장, 전기 기사를 강의를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 또는 저한테 공부를 하면서 저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신 분들의 그 몇 년간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전기의 기본, 특히 전기를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이 전기 기능사를 하지 못하고 바로 전기 기능장이나 전기 산업기사나 전기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벽을 만난 느낌, 정말 답답한 마음, 이런 말씀을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전기를 강의를 하는 저로서는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죠. 왜냐하면 그렇게 저한테 조언을 구하실 때 뭔가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단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기본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전기가 기능장이나 기사로 올라가면서 그 과목이 자기 준비하는 시험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요, 기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전기 부분에 공식이 있다라면 그 공식이 나오기까지 그 기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기능사도 될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기의 일반 상식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준비하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바로 던져진 거죠. 어디로요? 전기 산업기사나 전기 기능장이나 전기 기사로 막 던져져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워해요. 기초 수학도 안 돼 있죠. 전기의 기본 이해도 안 돼 있는 분들이 바로 이론으로 들어가니까 어렵죠.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전기는 전기 이론을 실무로 접목을 시킬 때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한번 들은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왕초보 전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단지 책에서의 이론이 아닌 지금 여러분들이 좌측의 그림과 우측의 그림처럼 이 전기의 흐름을 눈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손에 잡히는 경제라는 것이 있죠. 저도 손에 잡히는 전기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손에 잡히는 전기라는 그런 단어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전기하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제가 표현할까 하다가 왕초보 전기라고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차근차근하게 이 전기의 탄생부터 전기의 본질부터 차근차근 한 단계씩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불을 꺼보겠습니다.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바로 이것이 필라멘트입니다. 아랫부분이 배터리였죠. 이 배터리에서 전류가 출발을 해서 지금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은 전류의 흐름입니다. 전류의 흐름은 플러스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로 돌아오죠. 이 배터리는 이렇게 꼭지가 튀어나온 부분이 플러스고요. 뒷부분 평평한 곳이 마이너스죠. 그래서 전류는 플러스에서 출발해서 부하를 거쳐서 마이너스로 돌아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윗부분은 백열전구입니다. 이 백열전구는 이 전선에 이 접점과 이 접점을 따라 들어가면 전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하나의 전선은 마이너스에서 온 전선은 이곳의 필라멘트에 연결되고요. 플러스에서 온 전선은 이곳에 연결돼서 쭉 연결돼서 왼편에 필라멘트의 베이스로 연결이 돼서 결론적으로 양단에 이렇게 필라멘트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많은 저항체를 넣어서 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다 보니까 이 전류가 쉽게 통과하지 못하면서 이 필라멘트 안에의 고유 저항과 부딪히면서 열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적당한 저항을 거치면서 열을 내는 것이 전기장판이고요. 이렇게 아주 통과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전구죠. 요즘은 백열전구를 많이 사용을 안 하죠. 전기의 소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에서 나온 플러스에서 나온 전류가 어떻게 해서 마이너스로 돌아오는가, 그리고 이런 사이클은 어떤 원리로 반복이 되는가. 자, 그 기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르는 것은 말 그대로 전압이 이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전압은 무엇이냐? 이 전류를 공이라고 생각한다면요, 플러스에서 이 공을 강력하게 밀어내는 것이죠. 밀어내게 되면 이 필라멘트 저항에서 일을 마치고 일을 마친 전류는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서 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전류가 순환이 되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 전기에서는 이렇게 전압과 전류 또는 저항을 수조를 이용을 해서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왼편에 있는 것을 A 수조, 오른편에 있는 것을 B 수조라고 정해 놓으면요, A 수조에는 90%의 물을 채워놓고 B 수조에는 10%의 수위에 물을 채워놓게 되면 A 수조가 물이 높기 때문에, 수위가 높기 때문에 그 압력 때문에 물을 밀어서 이렇게 연결된 통로를 거쳐서 오른편에 있는 B 탱크로 물이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물이 흐르게 될 때 이 밸브를 조절을 해서 흐르는 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죠. 이제 정지시켜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 수조와 B 수조의 수위라고 그러죠. 이 수위가 각각 다르죠. 왼편은 90%, 오른편은 10%입니다. 그래서 이 90%의 수위와 10%의 수위가 나중에 50대 50으로 같아질 때까지 이곳에 계속 물이 흘러나가겠죠. 그래서 A의 수위를 90%의 높이의 수위 때문에 10%의 낮은 B 탱크로 물이 흘러가는데요. 이렇게 물의 위치 에너지를 우리는 수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전압에서는 이 높이가 뭐가 될까요? 전기의 높이, 이곳의 플러스와 이곳의 마이너스의 전기의 위치 에너지를 우리는 이것을 전위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탱크는 수위죠. 그 다음에 전기는 전위라고 합니다. 자, 왼편에 90%의 수위가 있을 때 90%의 압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수압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전기에서는 이곳에 플러스와 이 마이너스가 90%대 10%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전압이라고 그럽니다. 전기의 압력이죠. 이 전기의 압력이 이 I를 밀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흐르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A 탱크에서 B 탱크로 흘러가는 것은 바로 이 물이죠. 그리고 이 배터리에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가는 것은 전류가 흘러가죠. 그래서 이렇게 이곳에 흘러가는 것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전류다 이렇게 하고 암페어다 이렇게 되죠.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전압은 V다 그러고, 그죠? 기호는 단위는 역시 볼트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물이 흘러갈 때 제가 이 밸브를 잠궜어요. 어느 정도 잠그게 되면 좁아지니까 물이 잘 흘러가지 못하죠. 이렇게 물이 잘 흘러가지 못할 때 이것을 우리는 물의 흐름을 반대한다, 저항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전류가 흘러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저항이다 그러죠. 저항을 레지스탄스에 R을 쓰고요. 단위는 이렇게 옴을 쓰겠죠. 그래서 플러스에서 출발한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곳으로 갔을 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저항이다. 그리고 이 A 수조와 B 수조에서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 부분이 밸브죠. 그래서 이 밸브는 저항에서의 R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A 수조와 B 수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초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